지금부터 얘기할 이 내용이 저희 포티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많은 미스를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테이크백 이후에 몸의 꼬임과 풀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레슨하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좀 더 나은 게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테이크백 이후에 몸의 꼬임과 풀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되라는 거는 일단 알았어요. 왜 해야 되겠구나. 얼추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만들어서 테이크백 동작할 때 그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백스윙을 해야 되는 이유는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야지만이 올바른 꼬임과 풀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백스윙 할 때 올바른 몸의 꼬임은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깨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스윙의 오류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살펴보면 자, 이상적인 꼬임이란 바로 클럽 헤드에 의해서 꼬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클럽 헤드에 의해서 손목과 팔과 어깨와 힙과 무릎이 전체적으로 클럽 헤드에 의해서 꼬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어깨가 주도적으로 뭐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든 왼쪽 어깨든 상관이 없어요. 왼쪽 어깨로 하면 약간 더 문제가 생기겠지만 왼쪽 어깨로 백스윙을 한다는 프로들 역시도 그 어깨가 주도하는 부분은 테이크백 동작 이상은 아닐 거예요.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팔과 클럽이 감아 돌면서 어깨는 수동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렇게 백스윙 할 때 어깨가 주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몸의 꼬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어데스를 하면 전체적으로 백스윙 할 때 어깨를 주도해서 백스윙을 하죠. 오른쪽 어깨든 왼쪽 어깨든 상관이 없어요. 어깨가 계속 끝까지 주도를 하게 되면 이 팔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이 팔이 꼬여지지 않게 돼 있어요. 팔이 스트레칭이 안 되겠죠. 팔은 대부분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어요. 대신은 이 상태에서 팔을 펴도 상관이 없어요. 팔을 펴도 우리의 팔은 꼬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거나 대신은 뭐 느슨해지거나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많이 하시죠. 어깨가 주도를 하게 되면 뭐 인사이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주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가 주도하게 되면 팔이 느슨해져서 팔의 꼬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진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할 때 우리가 어깨를 주도해 가지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그게 왼쪽 어깨든 오른쪽 어깨든 백스윙 할 때 어깨가 계속 주도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깨가 과도하게 돌았기 때문에 다운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어깨를 쓰게 돼 있죠. 다운 동작할 때 여기서 만일 어깨를 쓰지 않고 다른 움직임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이질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백스윙을 어깨로 했는데 상황 자체가 어깨로 백스윙을 했는데 다운할 때 다른 움직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백스윙과 다른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다른 테크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인 풀림을 위해서라도 백스윙 할 때 이상적인 꼬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상적인 꼬임은 반드시 어깨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주도를 해야 돼요. 클럽 헤드와 팔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깨는 주체가 돼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어깨도 하나에 꼬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이 어깨가 주체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팔과 어깨, 힙, 무릎이 전체적으로 따라오면서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은. 자, 이렇게 백스윙 할 때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유연성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몸을 꼬은다는 거는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
내가 유연하면은 백스윙을 많이 꼬우고 유연하지 않으면 백스윙 할 때 어깨를 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죠. 왜냐면 내가 유연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몸을 수동적으로 더 만들고 주도적으로 약간 저항을 해서 백스윙하고 나서 이 팔과 클럽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레칭을 더 만들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유연한 상태죠. 근데 만일 우리가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 유연성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팔과 클럽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와 하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느슨해질 거고, 당연히 몸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해질 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거 역시도 어깨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클럽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꼬임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근데 던지려면 던지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이유가 클럽의 관성을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어드레스를 하고 저희가 오른발의 지면을 밟고 오른쪽 사이드가 열리면서 팔의 움직임을 싹 만들었을 때 이 상황까지 우리가 클럽의 관성을 만드는 상황까지는 우리의 몸이 실질적으로 몸에 꼬인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어깨가 주도를 하셔도 돼요. 어깨가 주도를 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게 맞죠. 왼쪽 어깨를 주도하든 오른쪽 어깨를 주도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상적이라고 하면 오른쪽 사이드가 주도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른발로 지면을 밟고 오른쪽 사이드와 오른쪽 어깨와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의 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팔이 주도를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스윙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도 스윙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어깨가 이제 이렇게 테이크백 동작할 때 우리가 주도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발생이 된 게 클럽의 관성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의 꼬임은 테이크백 동작, 즉 클럽의 관성이 만들어졌을 때, 이 클럽의 관성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몸의 꼬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하고 테이크백 동작까지는 그대로 다 같이 협응을 해서 다 같이 하나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다 하나로 같이 움직여서 이 클럽의 관성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움직임인 거죠. 그렇지만 같은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동시에 테이크백 동작을 하게 되면 클럽의 관성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클럽의 관성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몸의 꼬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거나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가 수동적이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가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가 주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도를 하면은 정상적인 꼬임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깨의 움직임은 꼬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 부분은 한번 휘둘러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어깨를 내가 백스윙 할 때 어깨를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휘둘러 보면 알아요. 어깨를 주도해서 휘둘러 보면 클럽이 휘둘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팔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클럽을 휘두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팔의 꼬임과 풀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만들고 그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클럽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어깨하고 하체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클럽이 관성에 의해서 감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클럽을 이렇게 휘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잘 만들면 그 다음에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클럽이 감아 돌아갈 거고 저희의 몸의 꼬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몸의 꼬임은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팔의 움직임이 쭉 올라가면서 수동적인 어깨와 하체가 팔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올바른 꼬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 파라 클럽이 사람에 따라서 이 클럽의 관성을 따라갈 수 있는 몸의 상태는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클럽의 관성을 따라갈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코어에 힘을 많이 줘서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레슨을 하면 거의 100% 다 들리시거든요. 그 이유는 테이크백 동작할 때, 백스윙 할 때 클럽의 관성에 비해서 코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즉, 내지는 어깨를 더 돌리려고 하거나 오히려 저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전을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들려버려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잘 만들고 코어에 힘을 딱 주셔가지고 오히려 상체를 더 저항한다는 느낌으로 수동적으로 만드셔야지, 오히려 여성분들은 훨씬 더 꼬임을 더 잘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테이크백 동작할 때 클럽의 관성을 만들고 그 관성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움직임,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스트레칭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는 수동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가 주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다운 동작할 때 앞으로, 이제 저희가 테이크다운을 할 때도 다루겠지만,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꼬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테이크다운 할 때 올바른 패턴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테이크백 동작할 때 왜 던져라, 왜 스로우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테이크백 동작할 때 스로우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상적인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이상적인 몸의 꼬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하고 정확한 요소를 이해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오른발로 지면과 약간 몸과 팔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스로우를 하게 되면 올바른 위치 에너지와 올바른 꼬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 이렇게 좋은 샷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